탁형선 감독님과 이재영 감독님이 간단하게 이제 두 분께서 해 주셨었던 작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주실 텐데요. 어 인제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분의 이야기까지가 오프라인에서의 감각의 베이스를 둔 렉처라면 아마 내일부터 류 대표님께서 해 주시는 것은 약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는 경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2월 달에는 아예 박이순 선생님과 그리고 저희 그 개발자분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인제 아예 디지털로 넘어간 이야기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좀 더 그 사이에 결정된 사안을 말씀드리자면은 저희의 극장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그 류 대표님께서 그 피터 브룩의 더 엠프티 스페이스라는 책을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거를 사전에 한번 보려고, 인제 그것도 저도 알고 있었던 책이지만 읽어 보지는 못해서 그거를 인제 국문판, 영문판을 이제 사서 국문판이 먼저 와서 인제 그거를 읽기 시작했는데, '아 그렇지. 이게 무대라는 것이 기존에는 원래 비어 있었던 공간이었지.'라는 그 생각과 함께, 그리고 뭔가 이거를 극장을 만들려는 입장에서는 뭔가 계속 채우려고 하거나 '거기에 뭐가 있었지? 뭐를 넣어야 하지? 뭐가 있어야만 하지?'라는 생각에서부터 그거를 좀 깨는, 첫 문장이 그거를 좀 깨는 문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무대라는 데는 텅 비어 있는 공간이다. 거기에 '아 맞다. 내가 이거를 잊고 있었다.' 그리고 인제 그러면서 극장 이름을 empty space theater라고 지금 도메인을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인제 그 극장의 어떤 아이덴티티에 대한 것도 지금 저와 태연 쌤이 텍스트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중의 일부분을 공유해 드렸고요. 지금 작가분들하고도 계속 비대면으로 미팅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분이 지금 이제 가장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도 아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인제 비대면이었었을 때 각각의 공간, 퍼포머와 인제 오디언스들이 한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공간에 있을 텐데, 그 공간에서 하나의 작품을 통해서 '함께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 하나와, 그리고 이 온라인의 공간과 오프라인에 있는 퍼포머와 오디언스들이 어떻게 작품을 통해서 링크될 수 있는가, 그건 어떻게 보면 몰입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준비가 인제 되신 건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재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작품 제가 했었던 뭐 많지는 않지만 이제 몇 가지 중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어느 한 아버지라는 인형극이에요. 작품을 소개하자면 인형극이고 마리오네트 인형을 사용해서 하는 건데, 재밌는 거는 이제 아픈 아버지, 보시는 대로 텍스트로 보는 대로 이제 아버지와 딸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딸은 아버지를 살리고자 이제 여행을 떠나가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이제 무대로 올려놓은 건데요. 이제 여기서 호랑이가 이제 마리오네트 인형 잠깐 한번 넣어봤을 때 되게 인형들이 예쁘고 담배도 피고 불도 들어오고 이런 게 있어서 재밌는 게 있어서 한번 공유를 해봤고요. 지금 밑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약간 원근감이 잘 표현은 안 됐는데, 뒤에 돌 발경으로 해서 그 업스테이지 쪽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을이나 이제 그, 그 호랑이 살고 있는 부분은 이제 업스테이지,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이나 뭐 다른 이제 아버지와 딸이 나오는 부분 다운스테이지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무대인데요. 그래서
이 공간이 이제 셋업 시간이 길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인프라가 좋은 환경은 아니어서 주어진 환경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했었는데 극장에 주어진 한 조의 모니터 스피커와 메인 스피커를 사용해서 약간 원근감을 표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랑이가 지내는 이제 업스테이지 쪽, 산 이쪽은 이제 메인 스피커에서 약간 사운드를 살짝 느껴지는 정도만 메인 스피커를 사용하고 그리고 업스테이지에서 원근감과 원근감을 이제 표현을 했고요. 이제 이 사진으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이 딸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상의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이제 거기서 약간 몽환적인 부분의 세상은 그 업스테이지 쪽에 있는 스피커를 이용해서 약간 잘 들리진 않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메인 스피커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들리는 것보다는 조금 멀리서 느껴지는 느낌으로 하게끔 표현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나타나거나 했을 때는 이제 업에서 다운으로 약간 동적인 입체감을 표현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다운 스테이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메인 스피커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은 마음의 범죄라는 이제 작품이었는데요. 약간 텍스트로 설명하자면 약간 이제 세 자매의 이야기인데 이제 원래 원작을 제주도에 있는 세 자매의 이야기로 와서 이제 페미니즘 영화제 연극제에서 했는데 되게 이제 연습을 보러 갔는데 그 연출님이 선곡하신 음악들이 너무 좋았어요. 되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따뜻한 BG를 사람들에게 좀 느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다가 이제 그 무대가 이제 부엌과 오른쪽에는 이제 그 프레임 단순하지만 그 프레임 바깥으로 이제 외부를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오는 장면, 그 오른쪽에 제가 하얀색 표시를 했던 부분이 이제 전화기가 있는데 그 전화기 뒷부분에다가 이제 스피커를 놓고 이제 전화가 오면 그쪽에서 소리가 나게끔 했고요. 왼쪽에 이제 전자 오븐에서는 나중에 그 셋째 아진이가 자살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스 밸브를 켜고 이제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가스 밸브 저 가스 오븐 안에다가 스피커를 넣어서 이제 오븐에서 직접 가스가 새는 소리를 이제 표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의 원점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원점에서 소리가 나도록 하려고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따뜻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저희 그 아르코 소극장인데요. 아르코 소극장에서는 이제 객석이 접이식으로 빠지는 객석이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하긴 했지만 객석 밑에다가 의자를 넣어서 직접 그 등 뒤에서 모든 좌석에다가 동일하게 놓을 수는 없겠지만 가운데 부분에 갖고 가운데에 앉아 있는 좌석의 분들에게 있어서 조금 따뜻한 이미지로 등에서 오는 직접적인 게 아니라 뭔가 몽롱하게 들려오는 음악을 표현하고자 해서 네, 이렇게 이쪽에다 놓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약간 조명으로 따지면 약간 엠버의 느낌을 받게끔 해주는 소리를 느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끔 음향이지만 조금 관점을 바꿔서 영상이면 이걸 어떻게 느낄 수 있게 해줄까 혹은 조명의 느낌이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약간 이렇게 약간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밑에나 위에서 다른 포인트로 소리를 내게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작업을 했었던 부분인데 네,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스위스팟에 앉아있을 때는 나쁘진 않은 느낌이었었는데 모든 객석에서 동일하게 느낄 수 없다 보니 그런 음향에서는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다음 발표할 탁현성 감독과 같이 작업했던 부분인데요. 처음에 이제 음, 처음에 이제 그 연습을 보러 갔을 때 이제 어, 안무가가 이제 그 태아를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움직임을 표현하고자 했고 엄마가 이제 태아의 그거를 표현을 하고자 했었는데 일단 제가 처음에 음악 감독과 얘기를 했었던 부분은 어, 뭔가 하이 미드 로우의 그 음악에 있어서 하이 미드 로우 밴드를 각각으로 나누어서 그 스피커별로 하이 미드 로우를 한 스피커에서 재생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스피커에서 따로 센터, 상수, 하수 그리고 센터에서 각각의 그 밴드를 나누어서 이제 소리를 표현해 보고 싶었는데 음악 감독이 나중에 이제 그 익스포트한 음악은 그러한 음악이 아니어서 중간에 좀 바꾸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탁형성 감독이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면에 보시면 스피커 구성이 정면에 이제 6개 그리고 그 양쪽으로 이제 양쪽 옆으로 서브 스피커를 한 대씩 놓고요. 뒤에는 이제 스피커 2대로 나서 이제 한 바퀴 돌 수 있게끔 소리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멜로디는 이제 약간 심장이 뛰는 두근두근거리는 소리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위에 살짝 리듬 있는 음악이 살짝 흘러나오는 음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태아에 있는 것처럼 그 극장을 한 바퀴 스피커를 돌려서 이 심장 소리가 계속 돌면서 객석과 그 무용수들이 같이 엄마의 뱃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자 해서 공연 중간에 조금씩 계속 소리를 돌리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블 빌이었는데 그 같이 했었던 박상준과 김수환 안무가 해서 박상준 안무가는 대놓고 스피커를 꺼내놨다면 이제 김수환 안무에는 중간에 이제 이 바뀌거든요. 이제 중간에 무대 전환을 했습니다. 이 김수환 안무가의 작품에서는 이제 뭐 텍스트로 설명을 했지만 이제 점점 이제 약자가 강자와의 이제 사회적 입장을 보여주면서 이제 본인이 점점 사회에 묻어져 가면서 이제 변해가는 과정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간에 그 저 지금 세수대와 같이 보이는 저 막 뒤로 검은색 천이 쳐져 있고 그 정면에 그 아까 진행했었던 6개의 스피커가 저 뒤에로 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수환 안무 같은 경우에도 소리를 돌렸는데 계속 돌리진 않았고 그 이제 강자와 싸우면서 점점 변해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박상준 안무가는 천천히 돌렸다면 김수환 안무가에서는 그 격렬한 장면을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그 되게 격렬하게 더욱 돌렸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네. 저의 발표 이제 사례는 여기까지고요. 중간에 이제 허성임 제가 그 텍스트 이미지가 없어서 여기다 넣지 못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이것도 동일하게 탁형성 감독이랑 같이 작업을 했었던 건데요. 허성임 안무가는 이제 여성의 몸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셨던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반복적이고 되게 역동적으로 몸을 움직이시는데 그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제가 외국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작곡에 음악이 오다 보니까 제가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는데 그 무용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 사운드를 굉장히 좀 채워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서브 우퍼를 추가를 해서 계속 그 무용수들의 움직임에 있어서 조금 무용을 할 수 있는 움직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힘을 주도록 하고자 했었고 다른 한 가지는 이제 그 객석에서 보시는 분들이 그냥 시각과 음악뿐만 아니라
그 객석 밑에서 진동되는 그 느낌으로 같이 그 그 안무가가 원하는 그런 소모되는 그 여성의 그런 모습을 같이 이제 느낌적으로 같이 표현을 해보자 싶어서 그 네, 아까랑 동일하진 않지만 이 뒤쪽으로 자리가 있거든요. 그 의자 객석 뒤로 해갖고 보다 더 크게 서브 우퍼로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의자의 진동도 같이 주면서 같이 약간 청각적뿐만 아니라 느낌적으로 같이 표현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자 이렇게 했었던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가 이렇게 있고요. 되게 준비를 하면서 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작업 내용 사례를 발표하는 걸로 이제 끝나지만, 이게 이제 다음에 류 대표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실 이제 온라인 부분으로 넘어갔을 때 다른 부분과 다르게 저는 음향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프라인에서의 음향은 어떻게 좀 복잡해지다 보니까 많이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핵심적으로 딱 얘기를 하면, 이제 음원에서 이제 스피커에서 음원이 발생을 하면 이게 계속 공간에 있다 보니까 각각 공간이라는 게 이제 벽이 있고 바닥이 있고 각각의 이제 틀이 있는 공간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소리가 왜곡되고 원래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소리들이 나오질 않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수음이나 출력이나 이제 동일한 부분인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제 컴퓨터링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가 되고, 이 변화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음향 디자이너들은 스피커를 선택하고 이제 튜닝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탕으로 돼서 이제 디자인을 하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런 그 현실의 이런 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소리가 과연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가 게임을 하고 있는 이런 소리들이 현실에 들리는 소리를 비유해서 그걸에 맞게 디자인을 하고 있었다면, 앞으로 이제 온라인 극장이 상용화되고 온라인에 대한 게 익숙해지다 보면 지금이 저희가 듣고 있는 소리가 아니라 약간 온라인으로 들리는 그 소리의 관점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감독님의 그 작업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발표해 주신 극장들은 아무래도 이 두 감독님들이 아르코에 계시다 보니까 아르코 극장과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있었던 사례들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예술의 전당에서 어떤 다른 뭐 국립단체 공연을 봐도 그렇고, 물론 제가 좀 더 무용 베이스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공연을 보는 장르들도 무용에 좀 많이 국한되어 있기는 한데, 제가 공연을 볼 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리가 좀 평면적으로 들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객석에서 듣는 소리가 약간 무대의 정면성과 동일하게 객석에서도 평면적으로 들린다는 인상을 받았었을 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극장에서 작업을 할 때 재영 감독님께서 무대에서 듣는 소리와 객석에서 들리는 소리가 다르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댄서들이 듣는 소리와 관객이 듣는 소리를 최대한 동일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감독님. 그러니까 이제 객석에서 보는, 그러니까 무대에서 바라보는 것과 객석에서 바라보는 게 상반되다 보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대에서의 오른쪽은 객석에서 왼쪽이고,
이게 서로 상반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무대에서 느끼는 오른쪽을 객석에서는 어떻게 오른쪽으로 느껴질 것인가에 대한 이제 생각들이 처음에 이제 그걸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더 어려웠던 부분은 이제 뒤에서 나는 소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무대에서 그러니까 배우들은 뒤에서 뭔가 날라오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객석에서는 이거를 객석 뒤에서 소리가 날라오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저 업스테이지 맨 위에서 바닥에서 정말 그 배우들의 뒤에서 날라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맞을 것인가. 아직 답은 못 내리긴 했지만 이게 상반되는 마주보고 있는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점점 이제 어려움들이 그 이제 마주보고 오프라인에서 있는 현실적인 세계에서의 소리들에 대한 이 사람들과의 느낌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제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맞게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제가 최근에 그 참여했었던 작업 중에 그때는 이제 아카이브로 참여를 하긴 했었지만 국립연대무용단에서 볼레로 만들기라는 김설진 안무가의 작품을 이제 공연 작품에서 댄스 필름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어서 며칠 전에 이제 상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음악 감독님들께서 해주셨던 이야기가 무대에서 했었을 때는 이제 그분들도 서라운드를 사용하셨어서 무대 앞에만 사용한 게 아니라 관객의 뒤편에다가도 설치를 해서 이게 효과적으로 뭔가 일상생활과 예술 공간이라는 그 경계를 좀 혼미하게 하는 지점에서 객석 문을 열고 도시의 소음을 뒤에서 이제 쏟아낸다든지 그렇게 했었을 때 관객이 갑자기 나는 여기 공연장에 와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도시의 소음이 내가 보고 있는 무대가 아니라 내 뒤편에서 갑자기 쏟아져서 들리니까 다들 뒤를 돌아보게 된다든지 뭐 그런 어떤 스팟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었어요. 그런데 극장에서 그렇게 경험하게 했었던 것을 온라인에서 이제 특히 필름에서는 어떻게 줘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극장에서 했었던 작품들을 공연 영상 형식으로도 많이 송출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따가 탁형선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지만, 이런 약간 오프라인에서 구성하고 경험하게 했었던 음향의 그런 특성들을 온라인에서 영상에서는 어떻게 변환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다른 음악 감독님들과 더불어서 창작자들에게도 많은 고민이 되는 지점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재영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극장에서도 많은 작품들을 영상화하는 작업들을 직접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영상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부분이 저는 음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극장 예를 들어서 뭐 극장에서 공연을 보시다 보면 한쪽 사람들이 정 가운데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거든요. 분명히 한쪽으로 쏠리는 부분이 있고 앞쪽이나 뒤쪽으로 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소리들이 각 객석에 앉아 있는 부분에 동일하게 소리가 가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쉽게 느끼는 게 저희 음악을 들을 때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 드럼 소리 같은 경우가 제일 대표적이거든요. 왼쪽에 하이햇과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쳤을 때 이어폰으로 들었을 때는 확실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소리가 확실히 이어폰으로는 들리는데 스피커로 들었을 경우에는 그 느껴짐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객석의 정 가운데에 앉아 있으면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방향이 조금 이제 센터에서 조금 벗어나가면 이거에 대한 느낌을 느끼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느끼는 이제 음향의 현실인데 이게 이제 영상으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보다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라운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서라운드 부분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스위스팟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음향에서 소리가 나다 보니까 그 한 많은 곳을 기준으로 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하려면 공간적인 부분도 있고 이제 시스템적인 거나 이제 물량, 그 스피커의 물량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 스위스팟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 온전히 그 디자이너가 온전히 그 소리를 표현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구역이 굉장히 좁은데 온라인 그 이제 이게 영상으로 담길 경우에는 이 스위스팟을 굉장히 넓힐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극장에서의 센터는 몇몇 앉을 수 없지만 온라인 그 영상에서는 모두가 그 스위스팟에 앉아 있는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저희 극장에서는 계속 이제 영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영상 감독님이랑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영상 감독님께 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뭔가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어떻게 두 채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몇 개의 채널을 받을 것인가 이게 이제 채널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더 다양한 소리를 더 효과적으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이제 연출가님께서도 그냥 예를 들어서 소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경찰차가 지나가거나 사이렌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휘잉 하는 이제 소리가 나는데 이거를 이제 효과를 주는 거죠. 이렇게 휘잉 지나가게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넣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너무 바쁘게 영상이 급작스럽게 돌아가다 보니까 영상 감독님들은 그냥 지금 소리를 받는 그런 효과들이 휘잉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 정면에서 차가 오는 것처럼 아무런 효과 없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효과 없이 그냥 소리만 나오고 있는 영상이 지금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창작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좀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음향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감독님께서 암전 뮤지컬을 이제 맡아서 하셨었는데 귀를 기울이면이라는 작품이었고 그때 이제 저도 가서 보게 됐었는데요. 암전 뮤지컬이라는 그 장르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었어요. 그러니까 뮤지컬이기도 한데 이게 암전으로 이루어진다. 뮤지컬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화려한 비주얼을 상상하게 되는데 그걸 암전으로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건 도대체 뭘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봤었을 때 실제로 극장의 관객들은 앉았지만 무대가 암전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객인 저로서는 이게 그냥 사전에 녹음한 그 사운드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직접 저기 배우들이 무대에 앉아서 이거를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가 인제 헷갈릴 정도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헷갈려하면서 듣다가 나중에는 '아 이게 실제로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았을 때는 이렇게 미세한 조명이 들어왔었을 때 실루엣들을 보면서 '아 이게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오히려 의문이 들었었던 것은 암전 형식의 공연이라면 왜 꼭 정면성 프로시니움이 있는 극장에서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게 정면성의 객석이 아니라 오히려 통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스피커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관객이 앉아서 듣는다면 그게 더 효과적으로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인제 이런 생각도 했었고 반면에 인제 거기서 또 끝나고 나서 감독님이랑 얘기했었을 때 흥미로웠던 것은 저도 모르게 인제 거기서 남주와 여주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심적으로 처음에는 멀어져 있다가 점점점 가까워지는데 그것을 나는 어떻게 그거를 인식을 하고 있었을까? 나는 그게
과연 대사를 통해서였을까?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는 그게 음향적인 효과에서 이거를 주파수의 그 각도를 처음에는 멀리 잡았다가 점점 좁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처음에는 각도가 멀리 이렇게 벌어지게 해놨다가 점점 모이게 했었을 때 관객은 그거에 대한 효과를 뚜렷하게는 느끼지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아 이 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었던 지점이 있어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공간에서도 안과 밖의 공간을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 그 안에서 뭐 연습실 혹은 누구의 집 혹은 어디 콘서트장 등등의 다양한 장소들이 나오는데 그 장소에서 비주얼 없이 암전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의 위치와 공간 구성을 할 것인가. 그렇게 했었을 때 인제 감독님과 연출님은 기본적으로 공간의 안과 밖에 대한 것만 정하셨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했었을 때 관객 입장에서 왼쪽은 내부 공간이었고 오른쪽은 외부 공간이었었는데 인제 그것 또한 인제 음향적인 그 효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아 지금 얘가 바깥에서 문을 두들기고 있구나. 근데 이쪽에서 두들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제 어 그냥 무의식적으로 알게 됐었던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이게 뭔가 음향적인 효과라고 했었을 때 예전에 어떤 맨투맨 작품처럼 이게 막 직접적으로 돌고 뭐 어떤 뭔가 극적인 효과를 줘서 이게 알 때도 있지만 은연스레 인제 인식하게 되는 그런 '음향적인 역할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 그리고 뭔가 아까 맨투맨 얘기도 해 주셨었는데 보통 이제 창작자들이 음악 감독이 음향 감독의 역할까지 또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보니깐 어 극장에 들어왔었을 때 오히려 음악 감독과 음향 감독의 케미가 잘 일어날 수 있는 지점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인제 몰랐었지만 극장에 들어왔었을 때 어떤 그 극장의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음향 감독이 음악 감독이 준비해 온 어떤 소리들을 인제 세팅해서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소리의 설치는 일종의 공간의 설치이자 설계이구나.'라는 이해도 저도 어 알게 되면서 소리가 갖고 있는 공간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인제 어 이재원 감독님과 또 아르코에 계신 또 김경란 감독님께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셨어서 제가 작업을 같이 했었던 감독님들 중에서는 이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운드 디자인을 할 때 이렇게 소리가 바운스 되거나 이런 실험적인 내용들이 이제 공간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사운드 엔지니어 출신 소실적에 소실적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 하면서 그 사운드 바운스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실험적인 것들이 되게 좋은데 그게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뭐 지금도 이제 이게 저희가 이렇게 페이스북하고 이제 지금 그리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온라인의 공간에서 어떻게 뭔가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되게 뭐 이렇게 사실 뭔가 이렇게 저희가 작업들을 이런 그런 온라인의 단말을 저희가 썼을 때 저희가 이거를 이어폰을 쓸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어폰을 그냥 이걸 벗고 그냥 여기서 나오는 자체의 단말에 있는 스피커를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했을 때 그러니까 샌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를 보냈을 때 거기에서 얼마든지 막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향성이 너무 많다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으면서 고통스럽고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페이스북으로 하는 게 지금
저기 뭐야 그 샌프란시스코 회사에서 만든 스페이셜이라는 아이홀에서 거기에서 이제 공연 공간이 아닌데 미팅 룸이에요. 미팅 룸을 아예 공연 공간으로 가상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되게 고통스러운 게 이제 공연 공간이 아니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연극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품을 3개를 바꿨어요. 3번째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간 기술적으로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회사를 되게 챌린지를 하거든요. 그쪽 회사에게 이렇게 바꾸면은 예술가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거를 인풋을 받으려고 지금 페이스북은 저희한테 지금 받고 있고 또 저희는 이제 그 공간을 정말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제한적인 상황이 있어서 특히 사운드의 면에서는 저기에 있는 배우가 막 그 저기를 읽고 있는데 공간감이 전혀 저기에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비슷해요. 예. 혹은 뭐 그런 것들이 비슷하니까 어떤 표현의 한 부분이 또 제한이 되는 상황들도 많고 그런 이제 해석의 방향이 너무 많다라는 게 되게 고통스러운 작업인 것 같기도 아직은 또 뭐 그냥 유니티에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또 세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되게 스페이셜 오디오나 이런 거 관심이 많아서 이제 유니티에 있는 어셋에서 이제 3D 사운드나 이런 거, 스페이셜 사운드나 이런 것도 적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유니티로 그 3D 오디오 엔진을 같이 또 파이프라인으로 엮어서 뭐 자동차 사운드를 디자인을 한다던가 자동차 음향을 저 새로 디자인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갖고 앞으로 저희도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 적용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보는데 스페이셜 오디오도 또 다른 부분인 것 같고 너무 온라인의 공연 자체 플랫폼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도 되게 막 고통스럽게 사운드는 어떻게 표현해 너무 해석이 듣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공간에서 한 공간은 우리는 디파인을 해주잖아요.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한 사운드를 이게 내가 디파인해주는 뭔가 그 사운드 이미지야 음상의 이미지야라고 하는데 이 사람마다 너무 단말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PC에서 그냥 이어폰을 듣고 어떤 사람은 오큘러스 단말에서 듣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뭐 그걸 놔야 되나? 그러니까 그 사운드 디자인의 욕심을 내려놔야 되나? 그러면 사운드 디자이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뭐 물론 이제 사운드 디자인뿐만 아니라 세트도 그렇고 저희 너무 지금 머리 터져버릴 것 같은데 너무 그거를 놔야 하는 건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피터 브룩 감독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뭐 공간에서 걸어가는 사람은 배울 거고 근데 온라인 공간에서 정말 아바타로 다 등장을 하면 다 걸어 다녀요. 그럼 다 배운 거예요. 미쳐버리겠어요. 다 뛰어다니 막 지금 요즘에 지금 저희 테스트하고 다 뛰어다녀갖고 뭐 아무나 그냥 나와서 무대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러니까 온라인에 가지고 있는 우리 가치를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운드 디자인의 가치를 온라인에서 어떻게 표현할까? 정말 저도 너무 이게 되게 고통스럽으면서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저는 저도 답이 없고 그냥 되게 고민이면서 고통스럽고 어떻게 찾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어요. 네. 방금 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사운드 디자인하면 어떤 분은 이어폰을 끼고 어떤 분은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그런 하드웨어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이제 극장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그 선생님 제가 이름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제 극장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이라고 해야 되나? 사회적 지위? 누구는 이게 그때 설명했을 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이제
더 권위가 있는 사람이 더 무대에 잘 보이는 곳에 있었고, 또 이제 평민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 이제 더 이제 안 보이는 쪽에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앞으로 온라인의 극장에서의 그런 사회적 지위는 그 다만 온라인을 좋은 놈이 즐기는 좋은 사운드를 얻는 건가요? 네 그런 권력이 그렇게 존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본 적이 있었습니다. 맞다. 그럴 수 있겠다. 지금도 저희가 스페이셜이라는 플랫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단말을 쓰면은 정말 3D로 전신이 다 스캔된 아바타로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고퀄리티 오디언스로 거기 앉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PC나 셀폰으로 들어가면 그냥 2D로 볼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제 막 뭐 중세 시대부터 뭐 바그너가 디자인하고 뭐 하고 하면서 되게 내 공연을 보려면 다들 민주적으로 공연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했고 약간 그런 면에서 되게 민주화가 됐다면 오히려 온라인에서는 더 민주화가 되지 않나? 뭐 그게 되게 그래요. 그게 예전에 그 게임들이 있었잖아요. 게임에 관련된 약간 뭐였지? 그 영화 최근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했던 3D 약간 그 렌더링에서 나온 영화 있었잖아요. 뭐 철인 28호도 나오고 철인 28호는 뭔가 뭐 이렇게 게임 공간인데 뭔가 그거 있잖아요. 뭔가 게임 세계에서 뭔가 하는 그 공간에 있는데 거기서도 그거 아니요? 레디 플레이어 원. 맞아요. 거기서도 단말 좋은 놈은 그 공간을 좀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도 이제 매직리프나 이런 것들을 쓰면 매직리프는 이제 꽂으면은 얘가 또 저희가 3D 저기가 있거든요. 이어폰이 있거든요. 또 그걸 꽂으면 정말 뭐 저희 3D로 이렇게 소리가 나와요. 막 이렇게 전체가 스페이셜 오이드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계속 애드온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이렇게 상석으로 알석으로 가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있고 참 저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 극장에서 음향 박람회 같은 걸 했는데 이런 똑같은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전날 오셔가지고 막 스피커 20개를 저희 극장에 다 설치를 해 놓으셔가지고 좋은 사운드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끔 이거에 대해서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시고 하는데 그거를 유튜브 생중계를 했어요. 유튜브 그러니까 실제로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이 생중계한 음악은 내 귀에 어떻게 들리지 해서 아이폰 이어폰을 가지고서는 전 공연장에서 그 현장에서 유튜브로 나오는 음원을 듣고 있었죠. 제가 실제로 듣는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음향 하시는 한 이틀의 노고가 아무렇지 않게 다 반영이 되지 않는 그냥 아이폰 이어폰으로는 절대 그거를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여러 음향 감독님, 저희 극장에 있는 음향 감독님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고 이런 얘기도 똑같이 고민도 해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막 고민도 하다가 한 2달 후인가 현대무용단에서 황수연 안무가가 하는 검정감각 360도라는 공연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관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중계를 했었고 그게 굉장히 음향과 주가 되는 공연이었어요. 그 공연 너무 보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전에 그런 제 경험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표현했을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보고 싶은데 이어폰으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하다가 차에 갔어요. 그래서 차에서 영상을 켜놓고 차에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가지고 차에서 들었거든요. 차에서는 훨씬 좋게 들리더라고요. 일단 갇힌 공간이라는 게 있고 물리적으로 갇힌 공간이라는 게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어폰보다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찾아다니면서
이거를 이제 들어야 하나, 온라인 이 영상 같은 걸 보면 음향도 내가 제일 좋은 공간, 좋은 걸 들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들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효과적이었어요, 저는. 차에서 듣는 게. 그때 저희 극장에서 했던 게 이제 이수영 교수님께서 이제 했었던 건데, 이제 더미 헤드 놓고, 더미 헤드는 이제 그 객석 중간에 놓고, 이제 음원 틀어놓고, 이제 그 더미 헤드를 갖다가 또 온라인으로 송출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엠비소닉을 솔직히 이게 엠비소닉의 그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많이 좀 덜 표현이 된 것 같더라고요. 20만 원짜리 헤드폰 사이즈. 그렇죠.